소심한 지승호 개조 프로젝트 지승호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하는 지승호입니다. 지난주에 서민 교수 인터뷰가 나갔는데요. 서민 교수님 지적대로 어떤 인터뷰 얘기를 지승호 일부러 듣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직접 모셔서 듣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제 서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만 아직 저희가 누군가를 모시기에 좀 구독자 수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게스트 모시기 전에 또 제가 그동안 만나뵀던 분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보니까 저도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화가 분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윤태우 작가님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2014년도, 2019년도 인터뷰했던 윤태우 작가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4년도에 이제 경향신문에 일단 연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지면 관계상 못 실었던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또 만화가분들을 모아서 이제 인터뷰집을 낸 게 있습니다. 유명한 만화가들이 맞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강도와 김수박, 박순찬, 윤태호, 주호민, 최규석 작가님 인터뷰를 모은 책인데요. 윤태호 작가님 하면 미생으로 어떻게 보면 인생에 또 정점을 찍으신 분인데, 근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튜브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두 갈씩으로 하라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분을 만나서 가장 깊게 느꼈던 거는, 와, 이분의 인생은 정말 고군분투 인생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마지막에도 남들은 미생을 힐링 만화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 고군분투 만화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 주간경향에 제가 연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윤태우 작가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워낙 이제 미생 때 바쁘시고 해가지고 연재 일주일에 2번 연재를 하시고, 그때 학교 강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대외 활동 때문에 한번 나오시면 밤을 새서 이제 마감을 하고 학교 수업을 하고 또 외부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자기 업무적인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정도밖에 못 주무실 때라 굉장히 섭외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제가 가는 이제 자주 가던 술집이 있는데 거기 그분도 단골이어가지고, 저분이 이제 있기에 윤태우 작가다 그래서 인사드리고 해서 조금 이제 안면이 터져가지고 제가 연재를 하고 있으니 좀 인터뷰 좀 해줍시다 했더니, 이분이 또 잘 마음이 약하시고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또 인터뷰 응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2019년도에 뉴시스라는 그 통신사, 인터넷 통신사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이제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몇 사람 정도는 일단은 섭외가 돼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섭외 요청을 했는데 이제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제가 윤태우 작가님한테 이제 인터뷰 요청했었는데, 윤태우 작가님도 너무 바빠서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술집에서 우연히 이제 만나 술을 마시게 됐거든요. 피곤한 상태에 술을 드시고 약간 이제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취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제 친구 권혜호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합석을 해가지고 술 마시고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반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말하셔가지고 저도 속으로는 좀 당황을 했는데, 약간 취하셔서 그러시구나. 근데 저는 누가 저한테 지속적인 게 아니라면 실수를 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가 저한테 실수를 해주면, 야, 이거 나중에 이제 또 건수가 생겼다, 이렇게. 그걸 이제 저는 이제 건수가 생겼다고 속으로 딱 그러고 있다가, 만약에 거기서 이제 정색을 하고, 아니, 당신 나보다 어린데 왜 반말이야? 이랬으면 되게 어색해지고 이랬을 텐데, 제가 그냥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이제 며칠 후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윤태우 작가님이 취하셨는지 저한테 이제 반말을 하셨다. 근데 저는 원래 인생관이 저보다 유명하거나 돈이 많으면 무조건 형님이니까 저는 형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윤태우 작가님이 이제 그분도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셔가지고 문자로 보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바로 이제 들이댔죠. 인터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인터뷰 응해 주셔가지고 이제 뉴스리스트 인터뷰에 또 그때 나가서 이제 이분을 2번 인터뷰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때 또 사과를 하시는데 굉장히 멋있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허지웅 씨하고 좀 친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술을 마신 적도 있고 그런데, 나는 허지웅 씨하고 이렇게 친하고 이래서 저는 지웅이랑 친구인 줄 알았어, 동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허지웅 씨가 79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과를 이렇게 멋지게 해서, 야, 이렇게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아졌던, 근데 그게 이분의 진정성인지 처세술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사과를 받고 인터뷰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이제 만화가가 되겠다고 서울을 올라와가지고 이제 노숙 생활도 하시고 뭐 굉장히 이제 좀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그때는 이제 문화생 시절이니까 그 유명한 화백들, 자기가 존경하는 화백들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문화생으로 있고 싶다. 근데 이제 현역만원 화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이제 티오가 없으니까 찾아가면 이제 지금은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2번을 거절을 당했는데 그럴 때 이제 나오면서 이제 거기 직원분한테 혹시 그 결혼이 생기면 연락처를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연락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결혼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계속 찾아오니까 이제 하영만 선생님 내가 의지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문화생으로 들어갔는데 이분은 빨리 내가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빨리 데뷔해야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근데 허영만 선생님 자기가 대생까지 다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대생을 배울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허영만 선생님이 이제 왜 나가려고 하냐 이렇게 좀 더 있어라라고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은학 선생님의 조은학 화실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30이 넘어야 대생을 시켜주는 이제 어느 정도 짬밥이 돼야 대생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화실에 룰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20대 초반에 22살인가에서부터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냥 화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 그림을 깔고 화실에서 자고 이게 일종의 시위죠. 난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잘 그린다. 이게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조은학 선생님이 얘가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잘하는 것 같다. 얘한테 대생을 맡겨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나머지 그 화실에 있던 분들은 막내한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속으로는 생각했지만 스승님이 얘기하니까 이제 거역할 수가 없었는데 낮에는 이제 화실 일을 하고 이제 밤에는 계속 자기 그림 연습을 계속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다른 분들은 이제 일종의 직장일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업무 끝나고 나면 화실에서 화투도 치시고 이러는데 화투를 치다가 보면 자꾸 이제 막내한테 심부름을 보내지 않습니까? 너 뭐 좀 사와라. 뭐 이렇게 심부름 보내니까 자기 자꾸 그림 그리고 있는데 그림 연습하고 있는데 자꾸 심부름을 시키니까 화가 나가지고 화투판을 엎었답니다. 화투판을 엎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때 뭐 화실 군기도 셌을 텐데 그 분들이 이제 선배분들이 쟤를 윤태호를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다. 막 이렇게 막 시위를 벌일 정도였는지 이제 그럴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윤태호 작가의 어떤 열정 같은 게 아끼셨는지 그게 좀 무마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화실 분들하고 친해져서 그렇게 이제 됐다고 하는데 이분은 뭐 그럴 정도로 자기 어떤 성취욕이나 뭐 이런 게 강했던 걸 빨리 데뷔해야 되겠다는 욕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쭉 활동을 하다가 굿데이라는 신문에 로망스라는 이제 작품을 연재했는데 이분이 로망스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때만 해도 스포츠 신문이라는 건 스포츠 신문 연재 지면도 적고 지금의 포털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이제 만화가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 수입도 좋은 그런 매체인데 그때 이제 뭐 굿데이는 신생지였고 경쟁이 이제 스포츠 신문 간의 경쟁이 뭐 굉장히 치열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자꾸 이제 부장이 바뀌면서 뭔가 욕심을 냈더니까 야 이게 노인들의 사랑 이야기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야, 젊은 애들 사랑 얘기면 얼마나 재밌겠냐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방향을 트는 바람에 이게 죽도 밥도 안 돼가지고 이게 연재가 좀 이렇게 산으로 갔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후라는 작품으로 또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고요. 근데 이분이 아무래도 대중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은 이끼일 텐데요. 이끼를 보면서 누군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작가는 평생 쓸 에너지를 이 작품에 쏟아부은 것 같다. 그래서 그 댓글을 이제 윤태우 작가님도 보시고 좀 생각이 많아지셨답니다. 그런가? 내가 진짜 내 재능이 이걸 다 쏟아부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뭐 다른 걸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 실제로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 이끼라는 작품은 지금 내가 봐도 어쨌든 스토리나 이런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허술하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통했던 것 같아. 그 사람들 보는 사람들한테 그런 에너지가 그래서 그때만 해도 누가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뭐 강연을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좀 부끄럽고 쑥스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야, 이 작가는 어떡하냐 도대체 이제 이렇게 다 쏟아냈으니 이제 다음 작품은 야, 이거는 뭐 이 작가는 이제 이걸로 인생작을 만들고 끝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일부 우려가 있었는데 이분은 또 미생이라는 작품으로 또 와, 대박을 치지 않습니까? 미생은 그때 2014년 당시에도 얘기했던 게 이 작품은 영화, 소설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영화, 소설, 만화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어떤 정말 1급 서사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평론가들한테도 인정을 받았고 대중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단행본이 200만 부나 팔렸던 책인데요. 그리고 대통령상까지 이제 받으셨죠. 근데 또 이거에 대한 또 재밌는 에피소드는 이분들이 이제 친한 만화가들끼리는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 내가 이 아이디어를 내면 특히 이제 예술가들은 뭐 소조가도 그렇고 나중에 표절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 내 아이디어를 갖고 왜 이걸 만들었어 이럴 수도 있는데 아이디어를 친한 만화가한테는 아, 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어떨까라고 이제 조언을 구했었나 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뭐 강풀 작가님은 웹툰계에서는 뭐 독보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 강풀 작가님한테 조언을 구했나 본데 강풀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를 아, 형, 아니 이렇게 이끼 같은 센 작품을 하신 분이 한가하게 바둑 얘기를 요즘 애들이 바둑을 뭘 안다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 이 두 분이 친하니까 사실은 남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거 뭐 이거 별로야라고 하면 이게 싸울 수도 있고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딴에는 걱정이 돼서 정말 1년 동안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강풀 작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 형이 정말 화내겠다 싶을 정도로 반대를 했다는데 근데 이제 윤태우 작가님도 딴 사람이 그렇게 해도 좀 신경이 쓸 텐데 강풀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이제 귀가 얇아서 이거 안 되는 건가 이렇게 하다가 이분도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위생을 작품을 하신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장편 만화 포맷에 대해서 윤태우 작가님 고민하니까 강풀 작가님이 그러면 내 신업을 한번 보고 이제 한번 참고를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것도 대단히 자기 창작물의 어떤 소스를 보여준다는 것도 대단히 친하지 않은 사이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걸 또 윤태우 작가님 거절했다고 내가 이거 강풀 작가 정도 되는 작가의 이걸 보면 소스를 보면 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거절하시고 이제 혼자 이제 그걸 이제 바둑 얘기와 직장 얘기를 이제 계속 섞어서 자기 얘기를 만들다 보니까 인생의 작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엔 또 그러니까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이 사람 이계에서 미생까지 하고 나서는 또 뭐 다음엔 뭐 할 거야 이거 이 사람 진짜 큰일 났네 뭐 이렇게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파인이라는 작품이 연재가 됐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거는 미생을 넘어설 작품이 되겠구나. 정말 이 흡입력이나 이 그 에너지들이 그리고 스토리도 너무 탄탄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분이 너무 이제 바쁘시고 다른 활동도 많으시다 보니까 또 몸도 아파지신 데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용두사미로 본인도 이제 인정을 나중에 하셨듯이 이게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끝났다. 저는 한참 보고 있어갖고 얘기가 중간쯤 왔나 싶은데 몇 회 남았, 3화 남았습니다. 아니, 뭐 이게 3화가 나면 말이 안 돼.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3화로는 너무 어렵다 그래갖고 약간 더 연장해갖고 하긴 했는데 조금 이제 용두사미격으로 좀 끝난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행히도 암투살인을 만들었던 김태균 감독님이 지금 영화화를 하고 계십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그 굉장히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원래 그 윤태우 작가님이 한겨레 연재하다가 중단이 된 건데 근데 그 소스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 영화사에서 그 미완성된 작품을 이제 판권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윤태우 작가님이 시놉시스를 계속 이제 완성될 수 있게 시놉시스를 줘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완성했는데 아마 이제 파인도 영화로 그렇게 나오면 내부자들 이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영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워낙 독자들이 많고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작품 하나만 그려서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슬램덩크를 보면서 굉장히 안심했던 게 이분이 그림을 초반엔 자기가 볼 때 되게 못 그렸답니다. 근데 연재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림이 느는 게 이제 자기가 이제 전문가가 보니까 와, 그림이 이게 점점 늘어가는 게 보이고 와, 이 사람은 정말 만화를 통해서 돌을 닦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대작이라는 거는 어떤 시대적 환경이 아니라
그 작가의 어떤 의지니까 시대를 씹어먹을 만큼의 자기의 작가의 뭐라고 이번에 정확한 표현을 옮기면 위대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대를 잡아먹을 만큼의 자기 성취 욕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의 성취 욕구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 나타난 부분이 그때는 왜 이렇게 내가 이기적이었나 모르겠다 이제 후회할 정도로 이제 문화상 시절에 좀 뭐 트러블이랑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성취 욕구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또 그 만화 자체를 보면 미생이나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작가의 나이를 보지 않고 보면 이분이 거의 뭐 한 5, 60대 대가의 작품이 아닌가라고 이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또 엉뚱한 면도 있어가지고 어릴 때 에피소드 중에 어머님이 아까 뭐 노숙도 하실 정도였다 하니까 여유가 있는 집안은 아니었겠죠. 근데 어머님이 이제 방을 큰 군데로 옮기라고 해서 준 돈을 그 보증금을 빼가지고 오토바이를 샀답니다. 오토바이를.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그거를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보시고 방을 딱 보시더니 이게 방이 안 커지고 오토바이가 생겼네? 이걸 딱 보시고 정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너 나쁜 놈이구나 이러고 이제 내려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분이 또 그런 걸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창작자들은 그런 엉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뭐 성공할 수 있다는 또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제가 미생 이 힐링 만화가 고군분투 만화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태우 작가님 말씀하신 것을 좀 읽어드리면요. 미생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자꾸 힐링 만화라고 하지만 고군분투 만화거든요.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 지구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사는 사람들의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예요. 건강하게 산다 이런 것은 배부른 소리고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고민하는 얘기인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만화인 거죠. 주인공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물론 만화니까 판타지적인 지점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화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만화를 쭉 보고 이분의 또 인터뷰를 하고 이분의 삶을 좀 지켜보다 보니까 정말 이분은 좀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보는 세계관도 작품에 투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좀 건강 때문에 잠시 이제 쉰 시간이 있고 다시 이제 미생투도 계속 연재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작품들을 하고 계신데 이미 이분은 미생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욕심은 없으신 것 같지만 제가 독자로서 아니면 우리 한국 만화계나 한국 문화계를 위해서 봤을 때도 윤태우 작가님이 미생을 넘어서는 작품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승호 K 살리기 프로젝트